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422쪽 재산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등록면에서 살짝 훑어봤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보유세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이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이게 뭐다고 여러분? 취득세. 써져 있죠,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취득.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리고 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각종 물건이나 임차권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부과하는 게 뭐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득세 기본적으로 몇 문제 정도 나오고 여러분?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그래서 합해서 몇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냐? 4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록면허세는 조금 출제 빈도수가 커요. 2017년도에는 2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 현상이고요. 평균적으로 1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물론 2016년도에는 0.4문제가 나왔고요. 그전에는 안 나왔던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면에서는 약간 변동성이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몇 문제 정도 나온다? 1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기 뭐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다. 특히 여기까지가 여러분 요 취득세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됩니다. 지방세. 그 다음에 보유하는 단계부터 이제 국세가 나오는데요. 국세 쪽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를 보면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방세 쪽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국세 쪽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건 몇 가지다, 여러분? 3가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는 3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앞글자 따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 재지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유세 3가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재지종.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각자 공부하는 패턴은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야 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저는 리듬을 타는 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외울 때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보유세는 재지종 이렇게 해갖고 뭐 랩으로 비슷하게 했어요. 진짜 노래는 못 불러요. 그래서 나만 이상하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유세는 약간 이제 리듬자 재지종요. 그래갖고 힙합맨 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가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보유세 3가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재지종. 이때 재산세와 뭐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뭐고 여러분? 지방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 뭐야 여러분? 국세. 자, 시험은 여러분 어려운 것도 나오지만 쉬운 것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네요. 다음 중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 그럼 여기서 지금 조건이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문제 풀 때에 출제원이 물어보는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기 문제 지문에 지금 제가 물어본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죠. 첫째 뭐? 보유.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본 거야? 국세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보유세 재지종 중에서 국세니까 뭘 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종합분.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한 40% 이하로 나옵니다. 40% 이하는 쉬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과락을 면하지는 않게끔.
왜냐면 시험 문제를 가락 40% 주면 과락을 넘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과락이 안 나오게끔 시험 문제도 배정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 최상의 난이도 문제도 한 3-4문제, 4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은 어려운 문제가 한 5개 정도 나왔어요. 4개에서 5개 정도. 그 이제 중간 것만 여러분이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강조할 때 기본적인 내용과 중급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여러분 공부하려면 공부량이 넓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겟을 잘 두셔야 돼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맞출 건 확실히 맞추겠다. 이것도 공부 하나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잘하냐면 젊은 친구들이 잘해. 좀 나이 젊을수록 좀 있고 저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좀 요걸 탄력적으로 대응을 잘 못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최고 난이도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급 정도는 일단 맞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보유세 몇 가지요? 재지종 3가지. 이 중에서 재산세와 지역자원세,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고 여러분? 국세.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재산세가 3문제 정도, 종합부동산세 1문제 정도 나와서 이렇게 역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도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냐?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세 몇 문제? 4문제, 보유세 몇 문제? 4문제. 여기 이제 전형적인 패턴, 출제 문제 쓰고 항상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2017년도에는 등록면허세가 2문제, 취득세가 3문제에서 5문제가 여기서 나왔다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역 자원시는 시험에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제목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걸 깊숙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제 공부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재산세부터 갑시다. 여러분 재산세부터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산세란 말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내가 재산세를 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재산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도 돼. 재산세를 낸 것은 그만큼 재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은행에 최종 합격해놓고 마지막 은행에서 인사부에서 연락 오기를 뭐냐면 제가 입행할 당시만 해도 보증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원들은 뭘 취급하니까 현금을 취급하니까 가끔가다 여러분 뉴스 시간에도 금전사고 뭐 직원이 뭐 빼돌렸니 뭐 그렇게 뉴스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디 금융기관 다니던 여직원이 20억을 빼돌렸다. 그래서 그 여직원을 잡고 도대체 20억을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인터넷 쇼핑하면서 명품족을 샀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애인을 뒷바라지 해줬대. 그러니까 이런 애인을 둬야 되는 거야. 응? 그럴 때 제가 입행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통보가 마지막 조건이 있대.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재산세를 내는 사람 연대보증일 2명을 세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원들 가끔가다 금전사고 나면은 금전사고 돼서 이제 변상을 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일 2명을 세우라는데 그 재정보증이 조건이 뭐냐면 뭐 내는 사람 여러분? 재산세 내는 사람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재산세.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재산세 내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이란 재산을 뭐 하고 있구나?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남녀들한테는 원하는 이상형 따지지 마라. 무슨 얼굴이 이쁘냐 몸매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소한 뭐는 내고 있어야 된다. 재산세를 내고 있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이런 사람 만나야 돼. 근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하고는 무조건 물어야 되는 거야. 자, 봐. 재산세를 낸다는 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다, 여러분? 재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재산세, 종부세 기본적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자, 여기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기만 하면요, 모든 재산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재산 소유자가 다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가액이 얼마냐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이게 1억짜리 재산이냐, 5억짜리 재산이냐, 10억짜리 재산이냐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재산이 있기만 하면 그 가액에 대해서
때리는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런데 이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일 때는 여러분? 고액.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는 다시 한번 국세 쪽에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누구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세금이 국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면 결론 내면 여러분 재산세가 더 높은 거예요? 종합부동산세가 더 높은 거예요? 종합부동산세가 더 높은 거야. 다시 한번 재산세는 있기만 하면 가액과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다 때리는 세금이 지방세야, 재산세야. 근데 그 재산세가 과세된 재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일대 안에서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이자만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나 이번에 재산세 너무 많이 나서 짜증나 죽겠어. 딱 어떤 주부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옆에 아주머니께서 난 종부세 내려고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재산세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저 구석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 까불해. 수그리! 그러면 수그리고 있어야 돼. 나 누구야?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그럼 재산세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수그리.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여자가 뭘 내고 있으면 종부세 내면 이때는 인생을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난 정말 인생을 맡기고 싶어. 여러분 중에서 혹시 종부세 내고 계시면서 하나 뭐 걷어들일 여유가 있으시면 저 좀 걷어가 주세요. 나 이거 토요일 날에도 이거 오전 뛰고 오후에 칵거리고 와갖고 여기서 이거 힘들다. 혹시 여유 있으신 분? 뭐 크게 제가 할 일은 없고요. 그냥 잡일 정도는 제가 좀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다 마무리하죠. 재산세는 누구나 다 내는 거야. 재산이 있기만 하면. 근데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된 재산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일대 안에서만 고액의 부동산 한 번 더 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선이 몇 개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2개 그어져 있죠. 하얀 선이 뭐와? 재산세와 빨간 선이 뭐가? 종합부동산 2개가 쳐져 있죠. 그럼 요 2가지가 쳐져 있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과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나? 일단 뭐가 부과되는 상태야? 재산세가 부과돼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뭐 할 때리는가? 종합부동산세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산인데 나는 재산세도 맞고 또도 뭐도 맞는가? 종합부동산세도 맞는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재산 하나에 대해서 난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니까 무슨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과세가 돼. 그럼 원칙 우리 세법에는 여러분 가장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냐면 이중과세 금지 원칙입니다. 동일한 재산 2번 이상 세금 때리지 말란 얘기야. 근데 여기는 몇 번 부과됐죠, 여러분? 2개 부과됐죠.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돼. 뭘 때리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서 부과된 뭐를 재산세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만 합니다. 빼내지 않으면 무슨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얀 선에 재산세를 지금 지우고 있죠. 그러면 요 종부세는 항상 계산할 때 무슨 과세 문제가 나오냐? 이중과세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재산세를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되는가? 이중과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 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된 뭐를 빼내야 된다? 재산세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중과세는 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 빼는 거죠. 얘는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때리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뭐를? 재산세를 빼내야만 이중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이중과세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422쪽 보시면요. 자, 거기 써져 있네요. 잠깐 보죠. 재산세는 재산인. 그래서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재산입니다. 어떤 재산이냐? 보유하는 재산이죠, 뭐.
근데 여러분 거기 재산의 종류가 나왔네. 가를 거 닫고 같이 볼까요? 토지, 건축물, 주택. 자, 여러분 요 세 개 묶으시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 세 가지 밑줄치세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여러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와? 부동산과 그 다음에 기타 재산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 특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부동산의 범위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의 배우셨죠? 민법 99조 1항에 보면요. 민법상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뭐를 말한다?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민법에서 부동산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뭐 토지 하나, 그다음에 뭐 정착물. 정착물은 글자 그대로 어디에? 토지에 고정, 고착되어 있어 움직이는가, 못 움직이는가? 못 움직이는 거죠. 그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등기부등본 대상이, 등기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건축물이죠. 요게 일반적인 부동산의 범위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뭐와 뭐를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오면? 보유세로 오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유세에서는 이 토지, 건축물 그리고 별도로 뭘 구분하냐? 주택을 별개로 구분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와? 토지, 그 다음에 뭐? 건축물 그리고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 여러분? 주택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잠깐 보시면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이 됩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냐? 선박과 항공기가 있네요. 여기 이제 우리 기타 부동산.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몇 가지냐? 5가지입니다.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몇 가지? 5가지. 뭐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그리고 뭐 항공기. 근데 여기서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은 우리 뭘로 구분하고? 부동산. 부동산이 아닌 기타 재산은 뭐가 있다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가 있다. 근데 결론부터 낼게요. 시험은 얘가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는 얘가 나오고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얘들은 왜 시험에 안 나오냐? 뭐가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답을 요구하는 거고 부동산에서 답을 요구하는 거지 절대 선박과 항공기에서 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럼 하나 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한 일반적 재산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재산의 범위는 포함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재산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나한테는 재산인데 여기는 지금 재산으로 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동차, 차량이죠. 그러면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안 하냐? 왜? 자동차 당연히 중요한 재산이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나이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거 중요한 재산을 치죠. 제가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를 좀 알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주택이 마련돼. 남자 입장에 주택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래서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 주택자금 대출을 다 필요는 없는데도 받아. 왜? 금리가 낮으니까. 생애 최초 자금 대출이나 뭐 이런 거는 정책 자금 대출은 금리가 낮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꼭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돈을 그 저금리로 대출 받아서 그걸 다시 뭐로 하면 되는 거야? 고수익으로 운영하면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싸게 빌려서 비싸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감각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걸 잘 못하는 분들 계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그러니까 빚을 끌어오는 거죠. 근데 그걸 빚을 끌어오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끌어와서 이거를 뭐 하는가? 운영해갖고 그보다 더 높은 수익으로 창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재테크지 뭐.
그죠? 이런데 이제 밝은 사람이 있고 이제 밝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동차인데 그 친구는 여러분 주택자금대출 받았고 집에는 걔는 큰 미련이 없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거 좋은 차 사고 싶대. 비용 걸린 차 사고 싶대. 뭔지 아세요? 비용 걸린 차? 그런 거 사고 싶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주택에 대한 미련보다는 조금 이런 걸 사갖고 즐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즘 나이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은 이것부터 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그럼 이거 취득하면 취득세는 과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자동차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 내잖아. 그럼 얘를 보유하면 뭘로 때려? 여러분 다 아시는 자동차세를 가야지. 자동차세. 그럼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다른 점 뭐냐면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는 거냐? 한 번.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근데 자동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내잖아. 그게 차이점이야. 그 때문에 자동차가 뛰어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 우리 재산세에서 말한 재산은 냅시다.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뭐다?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는 뭘로 과세하냐?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요 토지에는 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다, 제외된 거다.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을 포함한 거예요, 제외한 거예요?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요 토지에서 제외한 주택 부속 토지와 건축물에서 제외한 주택 건물을 어떻게 과세하냐?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으로 보아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토지는 뭘로 과세하냐?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뭐로 과세하냐? 기타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기타 재산세.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죠. 왜 외우실 필요는 없냐면 토지에 대해서 부과돼서 뭐야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라고 그러는 거고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 건물분 재산세. 주택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는 거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잡다한 거 선박 항공에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기타 재산세를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이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다고 제외된 거다고? 제외.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이 포함된 거다고요? 제외된 거다고요? 제외됐습니다. 그럼 얘들 재산세 과세 안 하냐? 아니, 뭘로 별도로 과세한다고? 주택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부속 토지를 포함한 거예요? 제외한 거예요? 자, 여기는 포함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외해서 여기서 따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택은 재산세 과세 안 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일반적 부동산과 별개로 구분해서 따로 뭘로 과세하겠다고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22쪽 맨 밑에 여백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데 자, 요거 하나 좀 꼭 사진을 찍으시거나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 바랍니다. 자, 이게 상가 등이고요. 그 밑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요게 주택 건물이고요. 그 밑에 주택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재산세 때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 부동산은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 뭐 토지와 정착물. 우리 이걸 뭘로 표현한가? 건물. 그러면 이때 물건은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죠. 여러분 우리 등기부 등본 들어가셨나요? 자, 등기부도 뭐야?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개로 나눠지죠? 그것처럼 토지,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통합한다, 별개로 구분한다. 별개, 두 개의 물건을 보겠다는 얘기야, 두 개. 그래서
자, 보세요. 상가 건물만 뭐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이 건물과 뭐하여? 구분하여 별개의 물건으로 모아서 토지는 별도로 뭘로 때리라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는 언제 내냐?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물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재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면은 여러분,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몇 개로 보느냐? 하나로 봐서 이 주택과 주택 건물과 토지를 봐요.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로 본다 여러분? 하나로 보아서 주택분 재산세로 때립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여러분? 통합하여 뭘로 때린다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그럼 여기 몇 개 나오는가?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몇 개나? 하나. 근데 이게 뭐면 상가면 뭐가 나오고 건물분과 토지분 몇 개? 두 개가 나오는가? 그럼 자,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돼서 돈 많이 벌면 이제 임대사업자가 돼야 돼. 일단 재테크 수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물 임대를 해야만 연금 형태 뭐가 발생해?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꿈꾸는 세상은 조그만 부동산을 사갖고 이걸 임대 줘갖고 뭘 받아먹겠다? 임대료 받아먹는 게 제 꿈이야. 그래서 제가 도저히 나이가 많아갖고 강의를 할 수 없을 때 뭐라도 임대료도 먹어야 되겠죠. 응? 내가 나이가 많아갖고 뭐를 들고 다니더라도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나이가 됐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이때 바로 고령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퇴 후에 내가 뭐를 먹고 살 거냐라고 할 때 가장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임대죠. 수익형 부동산 취득해갖고 이걸 뭘 줘서? 임대 줘서.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두 개 해갖고 1층은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나 하고 2층은 뭘 주는가? 임대료. 제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싫어 여러분은? 여러분도 요 정도면 괜찮잖아 여러분.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매력은 뭐가 없어? 은퇴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늙어서 도저히 이제 뭐 할 수가 없을 때까지 하는 거죠. 버티다가. 그죠?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오셔갖고 여러분. 일반적인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몇 개로 구분해서? 두 개로 구분해서 상가 건물은 뭘로 때리시고요?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건물과 구분해 뭘로 때리세요? 토지분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그런데 이게 뭐면 주택일 때는 자 절대 놓치면 안 돼.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로 봐서 하나로 봐서 전체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 때립니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과세한다 여러분? 통합하여 일괄 과세한다 그래. 일괄 과세.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여러분? 하나. 상가와 토지는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오는가? 그러면 여러분 봐. 이게 만약에 주택이 상가로 바뀌었으면 용도로 바뀌면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인데 여기에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한 번에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잠깐 생각해봐. 한 번에 세금을 다 내는 게 납세분한테 유리한가? 나눠서 내는 게 납세분한테 유리한가? 나눠서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인데 재산세가 100만 원짜리인데 주택이면 한꺼번에 100만 원을 다 내야 되는 거고. 왜? 나눠 한 번에 나오니까. 근데 상가면 건물분과 토지분 나눠서 1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은 나눠서 내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럼 오히려 주택 소유자는 유리해, 불리해? 불리해지. 한 번에 다 내야 되니까. 남들은 몇 번을 구분해서 내는데 두 개로 구분해서 내야 되나? 한 번에 다 내야 되잖아. 그럼 오히려 주택 소유자가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부담이 커지는가?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랬죠.
우리 세법은 주택을 바라볼 때와 농지를 바라볼 때는 주택과 세법은 우리 세법상 죄송합니다. 주택과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가능하면 주택이나 농지를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냐. 근데 얘는 지금 가벼워졌어, 무거워졌어, 오히려. 무거워졌죠. 왜? 두 번으로 나눠서 낼 거는 한 번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두 번으로 나눠서 내라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뭘 내고 있어요? 매년 주택분 재산세 내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주택분 재산세 내신 분은 어떻게 나는 주택분 재산세 1년에 두 번 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 거를 하나 나온 거를 너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서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상가 건물 따로 상가 부수 토지 따로 내는 것처럼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를 나눠서 내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얘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안 나눠져 있으니까 안 나눠져 있으니까 뭐가 나오면 주택 분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이나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 달에 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 9월 달에 내라 그 얘기야. 그러면 주택 소유자도 뭐와 뭐로 구분해서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서 내는 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죠. 다만 편의상 그냥 산출세액이 얼마씩 후려친 거야? 2분의 1씩. 그냥 주택분 재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그 주택분 재산세를 2분의 1씩 후려친 거 얼마씩? 50만 원씩 50만 원씩 몇 개로 구분해서 두 개. 건물분과 토지분 나눠서 2분의 1은 언제 내고 여러분?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도 몇 번이 나눠서 내는 거야? 두 번. 그러면 상가와 형평이 맞아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다른 점입니다. 이게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꼭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날짜는 똑같네. 16일, 31일 똑같아. 날짜는 똑같아. 여기 안 써져서 그러네.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얘하고 맞춰주겠다는 얘기야. 맞춰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택도 건물번 따로 내는 거와 똑같고, 주택 부수 토지도 일반 토지와 똑같이 나눠서 내는 거 똑같지 않냐, 이거. 다만,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몇 개로 나온다? 하나로만 나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요? 통합해요? 통합해서 몇 개 나와요?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모의할 때 보유하는 사실에 과세는 밑줄 보유세이며 그렇죠. 밑줄 보유세. 그 다음에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대중세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대중세는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이란 얘기야. 그리고 보편적, 일반적으로 다 내는 세금이다. 그 얘기 여러분. 시군구의 독립세로서 그 수입을 일반 재정 수입에 충당하지 않은 보통세다라고 했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 특징이 보시면 밑줄 특징 1번에 시, 군, 구가 부과하는 지방세 여기 밑줄 시, 군, 구가 부과하는 지방세. 그래서 재산세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다고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제일 중요한 성격인데 2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우리 지금 무슨 세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유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그러면 여러분 이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얘는 성격이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냅니다. 계속적 반복적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였냐면 행위세였어. 행위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다고요? 행위세. 즉 얘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거나 또는 등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뭐라 표현해서 여러분? 행위세. 그러면 이러한 취득이라는 행위나 등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과세하냐? 1회죠. 몇 번만 낸다고 여러분?
한 번만.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해서 몇 번만? 한 번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부동산 샀어. 그럼 뭘 때려? 취득세.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샀어. 그럼 또 다른 부동산 또 뭐? 취득세. 그러니까 행위세는 몇 번만 과세하는가? 한 번만. 근데 사람마다 여러분, 이 행위는 발생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마다 부동산이라는 취득을 한 사람도 계시고 아직 취득 안 한 사람도 있고 취득 안 했지만 조만간 취득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행위가 언제 일어날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얘는 과세 성격이 뭐야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과세야. 일시적 우발적.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 그 행위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슨 세는 여러분? 보유세는 그 행위세가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이후 뭐 하는 단계에서 부과하니까?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니까 얘는 한 번 과세한다, 매년 과세한다. 매년. 이게 특징입니다. 보유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러니까 재산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유했던 건 매년 되니까 짜증나 안 나? 나죠 여러분. 세금 계속 내면. 난 그래서 재산을 없어. 세금 내기 싫어갖고. 그러면 재산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취득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을 안 하니까 뭐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내. 그리고 뭐도 안 내. 재산세도 안 내. 종부세 낼 일은 없겠죠. 거기다 양도 하려는 뭐 양도세 이런 거 걱정해 안 해? 안 해. 난 세금을 안 내. 부동산 세금을. 불어 안 불어? 안 불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요. 당신 남편 잘 만난 거 알아? 그러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밥주걱이 날라옵니다. 그냥. 이 새끼가 헛소리 하고 있나 하면서 능력 없으면 능력 없다 그래라. 그래갖고 가끔가다 여러분 제가 강의 오를 때 여기가 볼때가 빨개.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지 마. 괴로워. 교수님 그 볼따고 맞은 거야? 물어보지 말라고. 아 맞았구나.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얼굴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못생긴 얼굴에 이렇게 볼따구가 이렇게 뻘겋게 시뻘겋게 있을까? 그럼 이거 딱 뭐다? 밥주걱이다. 묻지 마. 교수님 어제 맞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 보유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어떻게 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행위세는 행위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냥 언제 과세할지 몰라. 그래서 얘는 납세의무가 뭐였죠 여러분? 신고 앤 납부였죠. 네가 그런 행위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라?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뭐하라 여러분? 납부하라 그 얘기야. 그런데 얘는 매년 계속적 반복적이면서 과세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정기적 과세입니다. 정기적 과세. 아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건 꼭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슨 과세다? 정기적 과세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기적인 과세를 위해서 여러분 보유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과세 기준이라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시간적 기준입니다. 과세 기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과세 기준은 어디에서만 나온다고 여러분? 보유세에서만 나오는 시간적 기준이에요. 보유세에서만. 우리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이러한 과세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취득 시기라는 시간적 기준이 있었지만 과세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나온다 여러분? 보유세. 꼭 적어놔.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써져 있어. 뭐라 써냐면 보유세를 뭐 할 때? 과세할 때 어떤 날? 기준되는 날이다 그 얘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 기준은 뭐로 과세할 때? 보유세를 과세할 때 과세 기준되는 날을 말한다. 그래서 과세 기준은 어디에만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보유세에서만 나와야 되는가? 그럼 보유세 3가지 어떻게 배운다고요? 제지종. 놓치면 안 돼. 제지종. 그래서 보유세는 제지종요. 뭐 하면 됐지 뭐.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여러분 전철 안에서나 뭐 버스 안에서 딱 타고 보유세는 제지종요. 건들 거리면 여러분 옆에서 사람이 시비도 안 걸 거야. 힙하면 요 그러면서
아저씨 일어나 줄래요? 그러면 아저씨가 일어나. 그래서 보유세는 뭐 제지종 꼭 외우시면 한다. 근데 이거 뭐 당장 오늘 외우지 않으셔도 이거 1년 내내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유세에서 정기적 과세에서 나오는 시간적 기준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과세 기준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모든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이때 과세 기준이 언제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이때 과세 기준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기를 매년 6월 1일 현재로 과세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규정입니다. 요거 6월 1일 현재로 과세한다. 재산세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기는 언제 여러분? 6월 2일 현재로 과세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6월 1일 현재로 과세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 내면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중 어느 날 현재 딱 6월 1일 현재를 딱 잡아놓고 그날 소유자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납세 의무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다른 거 매년 그 당해년도에 소유권이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그 소유권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뭘 잡아놓고 6월 1일 잡고 그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6월 1일은 반드시 외워야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시험에는 어려운 문제도 나오지만 쉬운 문제도 나온다 했죠. 자, 재작년 문제입니다. 최근에 2016년도에는 어떤 문제 나왔냐? 재산세 과세기는 7월 1일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은가 틀린가? 무슨 7월 1일이야. 6월 1일이지. 공부해야 하면 가장 기본적인 재산세를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이 6월 1일. 이거 물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다. 쉬운 문제도 많이 나온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 저 외웠어요. 어제 6월 1일이라는 거 밤새는데 오늘 오니까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느끼게 돼. 자꾸 까먹는다는 걸. 그리고 저한테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수님,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죠. 옛날에도 원래 그랬어요. 그래. 뭘 옛날엔 안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 시험에 임박해서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힘들 거 있죠,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다 여러분이 신체 특정 부위 이용 방법 다 얘기해줘. 여러분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방법 다 얘기해 준다고.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이거,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 오늘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이게 지금 뭐냐? 손톱이에요. 여기다 6월 1일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충분히 면적 나와? 그리고 여기다 살짝 이제 여성을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 매니큐어를 살짝 덮어. 그게 원래 제가 네일 아트 창시자예요. 우린 손톱마다 다 적어놨잖아. 10손가락을. 적을 거 많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된가? 네일 아트가 된 거야.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외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외워야 된다라는 걸 일단 표시만 해놓으세요. 표시만.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교수님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대. 왜냐? 하고 또 하고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외워야 될 거는 반드시 제가 자꾸 물어봐요. 돌러 가서 저쪽 가다 또 물어보고 저쪽 가다 또 물어봐.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아는 건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어느 현재를 때린다 여러분? 6월 1일 현재. 절대 놓치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재산세는 물세 또는 인세에 해당한다. 요거 잠깐 설명 들어갈게요. 요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올라갈까? 자, 여기 대물세가 있고요. 대인세가 있네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교수님마다 약간의 표현 방식이 달라.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대할 대자를 써갖고 대물세, 대인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아예 대할 대자를 빼고 그냥 뭐로? 물세, 인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대자를 쓴 것은 당하지 마라. 대물세나 물세나 똑같은 말인데 어떤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대물세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물세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어떤 교수는 대자를 집어넣는 교수들이 계시고 안 집어넣는 교수들한테 차이는 없다. 있으나 없으나. 근데 대할 대자니까 이건 뭐에 대해서 부과한다 여러분?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할 대자 여기는 사람 인자니까 이거 뭐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얘기야?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대물세, 대인세 그래요. 저는 대할 대자를 꼭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요 한자를 알아야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성격이다.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다. 이건데 대할 대자 할 때 이걸 빼버리면 그냥 물세 인세 조금 그래서 저는 꼭 대할 대자를 집어넣는데 이때 재산세는 여러분 요게 원칙이야. 그리고 대인세가 예외예요. 요건 잡아놔야 돼. 물세 저거 원칙. 재산세는 원칙이 대물세야. 그리고 인세 저거 예외. 요거는 좀 인문 가정에서 설명을 드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대물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야 여러분? 과세 물건별. 그러면 재산세 과세 물건은 뭐죠 여러분? 재산입니다 그랬죠? 응? 재산세 과세 물건 재산이라고. 그래서 얘는 대물세는 재산별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개별 과세합니다. 개별 과세. 그리고 얘는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대인세 또는 인세는 여러분 사람을 보고 과세한다. 그러면 사람은 누굴 말하냐? 이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소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얘는 소유자별. 얘가 바로 재산세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모든 보유세의 납세 문제 누구예요, 여러분? 소유자입니다.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취득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누가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하는 자.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라, 여러분? 소유자가 내라고요. 소유자별로 여기는 자 무슨 과세냐? 합산과세. 그리고 뭐가 나오냐? 누진세율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대물세면은 재산별로 무슨 과세하고 여러분? 개별 과세가 나와야 되고요. 개별 과세가 되면 뭐가 나와야 되냐? 비례세율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이 나면 대인세 그러면 무슨 말 나와야 되냐? 합산과세란 말이 매치가 돼야 되고요. 합산과세에서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되냐? 누진세율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 매치를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제는 말장난 칠 때 어떻게 하냐? 요거를 위아래를 살짝 바꾸는 거야. 위아래를 살짝 바꾼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세트야. 대물세는 무슨 별? 개별 과세에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례세율. 대인세는 무슨 과세? 합산 과세에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율. 이게 세트다고. 세트. 딱딱 묶였어. 그러면 출제위원은 시험 낼 때 요거를 어떻게 한다? 살짝 바꾸는 거죠. 위아래를.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위아래, 위아래. 이게 그저 나온 노래잖아요, 여러분.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아래를 잘 바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 대물세. 그러면 항상 무슨 말 나와야 되고? 개별과세. 개별과세 할 때는 항상 어떤 세율이 나와야 돼? 비례세율이 나와야 돼. 반면에 무슨 말이 나오면 대인세. 그럼 무슨 말 나와야 되고? 합산과세.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누진세율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런데 요 비례세율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세법은 이래서 어려워. 이렇게 외워놨는데 또 뭐가 붙어? 단 주택은 주택별 개별 과세를 하지만 얘는 뭐를 정하느냐? 누진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 잡아야 돼. 무슨 감을 잡냐? 시험에 어떤 놈이 나올 거냐? 대물세면 무슨 과세? 개별 과세에 무슨 세율을 한다고? 비례세. 그런데 뭐는? 주택은 주택별 개별 과세하지만 비례세를 적용하지 않고 무슨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은 출제는 어떤 걸 좋아할까? 비례세를 좋아할까? 주택을 좋아할까? 얘가 시험에 나와 여러분. 이게 나와 시험에. 제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법 교주 하나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글자로. 찍신. 들어봤어? 수험생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무슨 신? 찍신. 싫어? 참네. 아니,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다. 그럼 알았어. 그냥 대충 할게요, 그럼. 나 그럼 또 혼자 뭐 열받아가면서. 좋아요? 네. 그래서 내년 2018년도 시험 대비할 때도 여러분한테 분명히 찍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강의할 때 좀 빠지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할 때는 나온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자, 원칙은 무슨 세율인데? 비례 세율인데 뭐만? 주택은 무슨 세율 나온다 그러면 누진세율.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얘를 답으로 요구한단 말이야. 나중에 우리 문제 분석하면 알겠지만 얘가 다 답이야, 주택.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것만 그냥 찍어냈다 몰라도 그럼 대충 하면 거의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세는 원칙이랬어 예외랬어? 예외랬어 예외. 그러면 요때 재산세에서 이렇게 대인세로 과세하는 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합산 과세 토지라는 게 있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종합합산 과세 토지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외우지 않으셔도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합산 과세하는 토지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 이건 출전에 절대 못 건드려. 그럼 무슨 말 나오면 합산 과세 그럼 여러분 딱 뭐구나 대인세구나.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어떡하라 얘들은 합산해서 합한 가액에 대해서 무슨 세를 때려라? 누진세를 때려라. 그 두 가지가 뭐다 여러분?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뭐가 있다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재산세는 대물세로서 무슨 세를 적용하는데? 비례세를 적용하는데 딱 몇 놈만 세 놈만 딱 세 놈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주, 종, 별 요 세 놈만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진세를 때린다. 별표에서 얘기가 시뻘겋게.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놈이에요? 세 놈이야. 뭐 주택가, 종합가, 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분명히 제가 찍어 드린다고 그랬어.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 요거는 어떻게 과세하면 이렇게 되죠. 누진세율은 주종별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야? 주종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정말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획기적인 뉴스를 하나 들으실 겁니다. 한때 우리 한류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누가 전지현이가? 전지현하고 또 누가? 김수현? 네. 뭐 드라마 이름이? 응? 별에서 온 그대. 뭐 저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웃으시네. 웃으면 안 돼. 그 별이 바로 주종별이에요. 몰랐죠 여태? 별에서 온 그대 할 때 그 별이 어느 별이라고 여러분? 주종별. 이거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외쳐야 돼요. 어느 별에서 오셨다고 여러분은? 주종별. 그래서 여기 주부님도 계시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아저씨가 부럽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을까 그 집 아저씨는. 자기 부인이 가족을 또 이렇게 꾸려가면서 또 이렇게 짬짬이 시간 내서 공부하겠다고 이거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나는 막 우리 집 사람이 이 공부한다면 막 업고 다닐 것 같아. 자기야 너무 고맙다. 업어져 안 업어져 집에 가면? 무거워서 안 업어져? 이스키가 지금 무거운 게 문제야 지금. 지 남은 여생을 보장받느냐 못 받느냐. 저는 저희 집 사람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맨날 업고 다녀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은 천사님이죠.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야? 주종별.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1년 내내 뱉어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에요? 주종별. 마지막 이때 주종별의 특징이 뭐예요?
누진세요.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되는 놈 몇 놈이에요? 세 놈. 그것을 우리는 뭐라 외운다? 주종별이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다? 비례세다. 요거 꼭 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나온다고. 꼭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나머지 거는 여러분 뭐 크게 거기 4번에 보시면 밑줄 하나 치세요. 응익과세란 말이 있어. 응익과세. 찾았어요 여러분? 4번.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응능과세입니다. 우리 세법 부동산세법은 다 응능과세인데 원칙이 응능과세입니다. 우리 부동산세법은. 왜?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 것에 과세하겠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에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부동산은 재산이고. 그런데 예외 무슨 과세 여러분? 응익과세. 요게 경제적 능력이라면 요거는 수익이죠. 수익. 요게 어디다? 바로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는 응능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 무슨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응익과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론 낼게요 여러분. 응익과세란 말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 재산세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어디서만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재산세에서만 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 다 무슨 과세 여러분? 응능과세입니다. 그러면 응익이 뭐냐? 수익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유세의 수익은 뭐예요 여러분? 재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임대료.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뭘 주면? 임대를 주면 뭐가 발생할 거 아니냐? 임대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냐? 그 임대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정해놓고 부과하는 조차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응익과세. 그래서 특히 무슨 말은 응익. 이 말은 어디에 나와야 돼? 재산세에서만 나와야 돼. 그러면 자 시험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설명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설명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무슨 말이 나오면 응익과세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무슨 과세 해야 돼? 응능과세.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 요게 지금 요 1교시 때 설명드린 게 재산세에서만 나타난 아주 독특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시간을 투입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